현재 브라질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 하루 아침에 213명의 근로자가 해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삼성은 악마다. 외국 기업의 본색이 드러났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연일 삼성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브라질 거리는 항의 시위로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하다. 삼성은 옳았다. 그 순간 브라질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굴복했다. 정치가 끝났다. 분노한 대중은 더 거세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해고된 213명 중 단 한 명만이 파업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단 한 사람. 그리고 그녀만이 알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브라질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카밀라예요. 저는 브라질의 파벨라에서 자랐어요. 파벨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집들이 벽돌과 양철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어떤 집은 문도 없고 창문도 없었어요. 깨끗한 물조차 없는 집들도 있었죠. 저는 그런 집 중 하나에서 살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요. 밤이 되면 위험했어요. 총소리, 사이렌 소리,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에 있었어요.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나쁜 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배고픔이었어요. 제가 13살이었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는 강가의 부두에서 일했어요. 배에서 나오는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어떤 날은 돈을 받았고, 어떤 날은 못 받았어요. 그날 아빠는 늦게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을 못 구했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의미했어요. 일이 없다, 돈이 없다, 음식이 없다. 우리는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가 우리가 가진 것을 꺼냈어요. 작은 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버터도 없고, 치즈도 없고, 그냥 마른 빵이었어요. 엄마가 빵을 보더니 우리를 바라봤어요. 칼을 들고 빵을 4조각으로 나누었어요. 아빠 목, 엄마 목, 제 목, 그리고 제 여동생 아나 몫으로요. 하지만 제가 제 조각을 집으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엄마가 자기 조각을 제 접시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라고 빨리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걸 봤었어요. 엄마는 심장이 약했어요. 저보다 엄마가 음식이 더 필요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붕에 구멍이 있어서 별들이 보였어요. 제 배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옆에서 아나가 속삭였어요. 카밀라, 나 배고파. 알아라고 속삭여 대답했어요. 내일은 더 나을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아빠가 내일 일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내일 뭔가 먹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가난했어요.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는 제가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저는 달랐어요. 제 신발에는 구멍이 있었고, 노트는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운 부러진 연필을 사용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저를 놀렸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저를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었어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카밀라, 너에게는 불꽃이 있어. 어느 날 선생님이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마나우스에 새로운 기술학교가 열린다고 말했어요. 삼성 아마조나스 학교라고 해. 그리고 무료야.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무료요? 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그래. 헬레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무료 교육이야. 기술 훈련도 하고 심지어 식사도 제공해. 한국 회사가 후원하는 거야. 그때 한 남자아이가 웃었어요. 한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도와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그 사람들이 브라질이 뭔지나 알까요? 그냥 사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의 어떤 회사가 왜 파벨라 아이들을 신경 쓸까요? 하지만 그들이 달에서 왔든 상관없었어요. 무료 학교를 제공한다면 저는 원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 헬레나 선생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카밀라. 그날 밤 집에 가서 가족에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가 무료 학교를 연다고 해요. 저는 말했어요. 파벨라 아이들을 봤는데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엄마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진짜라면 어떨까?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 번이라도 누군가 도와주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이 도와주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입학시험을 보러 학교 건물까지 1시간을 걸었어요. 건물은 크고 깨끗했어요. 흰 벽이었어요. 안에서 책상들을 봤어요. 진짜 책상들, 컴퓨터들, 책들, 테이블을 만지며 속삭였어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시험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일주일 후, 편지가 왔어요. 합격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울었어요. 아빠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한 걸음씩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하나의 이상한 단어 때문이었어요. 삼성. 처음 삼성 아마조나스 기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벽은 하얗고 기술에 대한 포스터들로 가득했어요. 각 교실에는 컴퓨터, 큰 스크린, 심지어 에어컨까지 있었어요. 저처럼 파벨라에서 온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제 책상에 앉았을 때 표면을 천천히 만져봤어요. 이게 진짜일까? 이 책상이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걸까? 다른 파벨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수줍어했고, 어떤 애들은 웃으며 농담을 했어요. 한 남자아이가 속삭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여기에 학교를 지었을까? 다른 아이는 말했어요. 아마 TV에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처음에는 저도 뭘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휴대폰이나 TV를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뭔가 다른 걸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친절했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하며 절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도와주었어요. 우리에게 추가 시간이 필요하면 수업 후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난한 동네에서 왔어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우리 이름을 불렀고 미소를 지었고 들어주었어요. 선생님 중 한 분인 이 선생님이 제가 물건 고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고장난 회로 기판을 주시며 말했어요. 고쳐보렴. 카밀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런 말을 해준 선생님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리고 고쳤어요. 이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그 순간 알았어요. 저는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싶었어요. 수학과 과학을 공부했지만 기계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어요.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지어 한국어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단어들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 주었어요. 절대 웃지 않았어요.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때로는 점심을 건너뛰고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밤에는 집에 가서 여동생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동생은 바닥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카밀라, 너 발명가가 될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1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카밀라 실바 최우수 학생. 저는 단순한 흰 블라우스와 빌린 치마를 입고 무대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마음이 가득했어요. 관중석을 보니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바꾼 발표가 있었어요.
삼성이 카밀라에게 대학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전체 방이 박수를 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장학금. 저에게? 삼성이 모든 걸 지불해준다고 했어요. 책값, 등록금, 심지어 식비까지. 엄마를 돌아보니 입술로 해냈구나라고 말했어요. 소리 지르고 싶고, 웃고 싶고, 울고 싶었어요. 모든 게 동시에요. 다음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전기공학을 선택했어요.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삼성학교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누가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는지 기억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마나우스에 있는 삼성 공장에 취업 지원을 했어요. 전화를 받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카밀라, 여기 삼성이에요.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어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볼 수 없는데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장에서의 첫날은 꿈 같았어요. 파란색 삼성 유니폼을 입고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며 대했어요. 저는 더 이상 파벨라에서 온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엔지니어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동료들이 속삭였어요. 저 애는 그 한국 학교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냥 값싼 노동자를 원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상기시켰어요. 삼성은 저에게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에요. 저에게 미래를 주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믿기 전에 저를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섰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가 왜 한국에 그렇게 고마워하는지 물을 때마다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학교를 지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지었어요. 공장에서의 일들이 잘 풀리고 있었어요. 한동안은요. 저는 제 일을 좋아했어요. 품질관리팀에서 일했거든요. 공장에서 나가기 전에 제품들이 완벽한지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도움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저에게 왔어요. 매일 감사했어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삼성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한때 파벨라 소녀를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긴장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은 미겔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더 나은 조건을 원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얘기했어요. 카밀라, 당신은 똑똑해요. 오래 일하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죠. 하지만 보세요. 당신은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음식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 뭔가를 건드렸어요. 맞아요.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맞아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와 함께해요.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맞서 싸우려고 해요. 당신이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요? 제가 물었어요. 미겔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정보를 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회의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냥 작은 것들이에요.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카밀라,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브라질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걸 빚지고 있어요. 미겔은 그 대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 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들이 멈췄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누군가는 복도에서 저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제 책상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밀고 자. 대가를 치를 거야.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숨겼어요.
엄마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나중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집에 걸어가는데 검은 차가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나머지 길은 뛰어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화가 나 보였어요. 누군가 문에 이걸 붙여놨어. 엄마가 말했어요. 또 다른 쪽지였어요. 당신은 재능을 낭비하고 있어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침착한 척했지만 무서웠어요.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 건 충성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저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급히 갔어요. 많은 검사 후에 의사가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어머니께서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큰 수술이 필요해요. 빨리요. 비용은 대략 6만 헤알이 들 거예요. 그건 제 2년치 월급이었어요. 아마 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축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서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제 잘못이야. 더 많은 걸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삼성에서 온 전화였어요. 카밀라, 목소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수술비를 저희가 지불하겠어요. 목소리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한국의 삼성의료원으로 모셔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겠어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신경 써서 도와주는 거였어요. 저를 신경 써주고, 제 가족을 신경 써주고, 제 엄마를 신경 써주었어요. 그날 밤, 엄마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이 엄마를 구해줄 거예요. 저를 구해준 것처럼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걸었어요. 인사할 때 절을 했어요. 조용하고 정중하고 평화로웠어요. 심지어 공기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삼성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를 휠체어에 앉혀주고 저희 짐을 들어주었어요. 추우니까 따뜻한 재킷도 주었어요. 저는 눈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작은 흰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꿈 같았어요. 저희를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병원이 병원 같지 않았어요. 고급 호텔 같았어요. 높은 유리벽들, 반짝이는 바닥, 밝은 조명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의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실바 부인,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절을 하며 엄마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엄마를 왕족처럼 대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는 여기서 그냥 환자가 아니야. 가족처럼 돌봄을 받고 있어. 엄마가 쉬고 있는 동안 삼성에서 누군가 저와 얘기하러 왔어요. 카밀라,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뭔데요? 당신을 글로벌 보안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싶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회사를 알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충성심과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저인데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카밀라 실바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가치를 봐요. 네라고 했어요. 삼성이 저에게 머물 방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매일 오후에는 훈련을 받았어요. 보안 시스템, 글로벌 위협, 회사 안전에 대해 배웠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직원들도 만났어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 우리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삼성이 우리를 믿어주었다는 것. 어느 날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배달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삼성 CEO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카밀라, 당신이야말로 삼성이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이 용기, 믿음,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가 진짜로 저를 봐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이야기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저에 대해 썼어요. 파벨라에서 영웅까지 카밀라가 자신의 공장을 구한 방법.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제 뒤에서 속삭이던 동료들이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엄마의 재활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기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심지어 미겔의 아내도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 남편이 끔찍한 선택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용감했던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심지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의사 한 분이 엄마 병실에 왔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네요. 그녀는 영웅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그리고 전 세계의 영웅이에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고 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는 모습이었어요. 브라질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공항 문을 나가는 순간 수백 명의 직장 동료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카밀라, 돌아온 걸 환영해. 우리 공장을 구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야. 또 울었어요. 그들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안아주었어요. 심지어 공장 매니저도 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몇 달 후, 저는 공식적으로 공장의 보안 책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 파벨라로 돌아갔어요. 희망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었어요. 삼성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노트, 연필, 그리고 꿈을 나누어 주었어요. 예전에 한국을 비웃던 아이들 중 일부가 이제 말했어요. 카밀라 선생님,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했어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저를 믿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희들을 믿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가족은 피로 만들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가족이 충성,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어요. 삼성은 단순히 제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소속감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안전함을 느끼는 것, 인정받는 것. 그들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브라질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두려움보다 친절을 선택하는 모든 마음에서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